평안입니다. 이번 학기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와 로마의 프란치스코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김일등 모세 형제입니다. 오늘 원래 6분이 오셔야 되고 한데 한 분밖에 안 오셨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네, 1대1 수업도 참. 네. 저는 1대1 수업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받아본 적은 있는데 제가 해보는 건 또 처음이네요. 지난 학기에 오바오르 신부님께서 저에게 강의 하나를 부탁을 했어요. 강의 하나를 부탁을 했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강의가 프란치스칸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걸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조금 프란치스칸 주제와 함께 이 교회 주제, 어떤 보편적인 주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준비를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두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와 로마의 프란치스코라는 주제로 이번 학기 강의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분의 그 영감이 컸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웨인 헬만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똑같은 제목의 강의를 했었어요. 로마의 프란치스코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제목의 강의를 했었고, 근데 이분의 관점은 이제 교회론의 관점에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이분의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 콘벤투알 프란치스코에서 위로의 성모 광구봉사자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80 넘으신 분이 아직도 광구장을 하면서 형제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보나벤투라 성인 전문가입니다. 보나벤투라 전문가 학자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에 제가 다니던 학교 FST라는 학교에서 프란치스칸 교회론 강좌를 열었는데 이 강좌의 이름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와 로마의 프란치스코였습니다. 저도 이 강좌에 등록을 했었고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신부님은, 이 교수님은 굉장히 좋으신데 이때 하필이면은 찬미받을 수서가 막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때 또 하필이면 교황님이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 가는 곳마다 교황님은 가는 곳마다 메시지를 내는데 저희 학생들은 그 메시지를 분석해가지고 매 시간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약간 실시간 수업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굉장히 배운 것이 많았고 이 두 프란치스코의 어떤 일치된 어떤 교회 전망이라든지 복음 전망을 그때 아주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떤 학문적인 작업이나 개인적인 삶에도 큰 도움이 된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학자이시고 또 학생들에게는 스승이시고 모든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 학생이 신학자이다. 이렇게 강단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신학자가 아니라 학생들이야말로 신학자이다. 이렇게 학생들을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올려주는 거죠. 올려주면서 학생들이 자기의 역량을 다 이렇게 뿜을 수 있도록 해줬고 지금은 광구봉사자로서도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작은 형제이시고 콘벤투알 작은 형제이시고 실제로 이분과 이렇게 직접 대면을 해보면 그 연배가 있으시지만 정말 겸손한 형제이시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삶에서도 제가 많은 걸 많이 배웠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그 학문적으로 경지에 올랐냐면 2018년도에 오르도 앳 상티타스라는 그 학문 잡지가 나오는데, 잡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학문지가 나오는, 학술지가 나오는데 이 학술지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웨인 헬만 형제님께서, 웨인 헬만 신부님께서 그동안 보나벤투라라든지 교회론을 쭉 연구해 오면서 이루었던 그 업적을 웨인 헬만을 잘 아시는 분들이 혹은 웨인 헬만에게서 배웠던 학자들이 이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웨인 헬만의 그 학문적 사상에 이제 경의를 표하면서 15편의 논문을 적습니다. 그 논문을 모아놓은 것이 이 오르데 상티타스라는 글인데 굉장히 그 글 내용도 좋고요. 이렇게 제자들이 혹은 학자들이 이분을 기념하는 학술지를 낼 만큼 굉장히 깊이 있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목표, 이번 학기 동안 쭉 보게 될 강의 목표를 보면 먼저 첫 번째 목표는 중세 성인 아시시 프란치스코와 현대 교황 프란치스코의 공통된 복음적 전망을 비교해서 살펴보되 아시시 프란치스코의 글, 그리고 중세 프란치스칸 원천 사료,
그리고 중세 프란스칸 전통에 집중하고, 프란시스코의 글이 있고, 또 원천 사료라고 하면 이따가 참고 문헌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토마스 첼라노가 쓴 성 프란시스코의 전기 그 정도. 그다음에 중세 프란스칸 전통이라고 하면 중세 때 프란스칸들이 어떠한 그 영성 전통을 만들어냈는지,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교황 프란시스코의 문헌 중에서는 복음의 기쁨, 찬미 받으소서 모든 형제들을 학습하여. 교황 프란시스코가 취임한 이후에 많은 문헌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복음의 기쁨 2013년도, 그다음에 찬미 받으소서 2015년도, 그리고 모든 형제들 2020년도 이 세 가지 큰 문헌들을 학습을 해서 이 두 프란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복음적 전망을 통하여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함양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프란시스코가 가진 공통된 복음적 전망이 있는데 이 전망을 아시시 프란시스코에게서는 이제 이런 사료들을 보고 교황 프란시스코 사료에서는 이런 사료들을 보고 두 프란시스코가 가진 복음적 전망, 공통된 전망을 통해서 현실 문제,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라든지 생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는 눈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강의 일정을 보시면 오늘 강의를 소개하고 최근 교회 가르침의 프란시스칸 맥락,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프란시스칸들의 어떤 보편적인 매력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에는 이제 인물 소개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코가 어떤 인물인지 보겠고, 그리고 9월 12일은 추석 대체 연휴 휴강. 좋으시겠습니다. 휴강도 있고. 9월 19일은 이제 인물 탐구 두 번째로 로마의 프란시스코 교황이 누구인지. 사실 이 부분이 좀 내용이 많아서 조금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강의 일정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9월 26일에는 프란시스칸 영성 전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실 이것도 한 학기를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뒷수업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과 10월 10일은 각각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휴일 휴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휴강이 많으셔서. 10월 17일은 가서 나의 집을 고쳐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10월 17일부터 본격적인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가서 나의 집을 고쳐라 첫 번째로 성 프란시스코의 수도 규칙과 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 그리고 초기 형제들이 가졌던 삶의 방식, 그들의 꿈, 그들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집을 고쳤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하느님의 집을 이렇게 대면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복음적 삶을 살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10월 24일은 가서 나의 집을 고쳐라 두 번째 주제로 복음의 기쁨을 보겠습니다. 같은 주제로 이제 교황 프란시스코에게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기쁨을 통해서 이 복음의 기쁨을 통해서 교황 프란시스코가 꿈꾸고 있는 어떤 새로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나아가야 할 바, 그리고 교황으로 취임한 후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어떤 설계도, 이 교회에 대한 설계도 같은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은 라우다토 시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의, 프란시스칸 피조물 전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칸들은 프란시스코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피조물을 이해했고, 어떻게 피조물을 관상했고, 그래서 어떻게 피조물을 대했는지, 어떻게 피조물을 바라보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은 작은 형제회 한국광구 위령의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의무적으로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빠지려면 빠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이거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담당자이기 때문에 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또 휴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1월 14일은 라우다토 시 두 번째 주제. 그래서 이제는 라우다토 시 첫 번째를 프란시스칸 피조물 전통에서 봤다라면 이제 두 번째는 찬미 받으소서, 교황문헌 찬미 받으소서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은 프라텔리 투티라는 주제로 첫 번째 이 프란시스칸 형제성 전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칸들이 세기를 걸치면서 어떻게 이 형제 공동체성이라는 전통을 확립해 왔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레는 프라텔리 투티 두 번째 주제죠. 같은 주제인데 이제 교황 프란치스코에게로 넘어와서 모든 형제들 이 회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은 정리 및 평가인데요. 다시 이제 이 자리에 모여서 그동안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들을 짤막하게 다시 한번 목차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이렇게 회상을 해보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바로 신부님께서 저에게 모든 강사들에게 부탁을 하신 게 12번은 강의를 해달라 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1번밖에 강의가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쩔 수 없는 휴강도 있고 또 제가 또 빠질 수밖에 없는 휴강도 있고 해서 한번 온라인 보충 수업 1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물 탐구 두 번째 로마의 프란치스코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좀 고민 중입니다. 1시간짜리로 만들까 2시간짜리로 만들까. 근데 오늘 제가 기차를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2시간짜리로 만드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듣는 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겠다. 왜냐하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유명하잖아요. 유명하고 이미 그분의 어떤 삶이라든지 생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널리 다 전파가 되어 있고 또 1시간이면 또 저도 이제 프란시스칸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리 있게 잘 요약할 능력이 되는데 교황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처럼 그렇게 막 전기들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요약된 자료들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로마의 프란치스코도 전기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이분을 더 많이 공부하고 좀 더 많이 정리해야 이 뒤의 수업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로마의 프란치스코를 온라인 수업에서 한 번 더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날짜는 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을 때 함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표는 마음에 드시죠? 네. 참고 서적을 좀 볼 텐데요. 사실 참고할 서적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뽑아왔습니다. 먼저 교황문헌 당연히 복음의 기쁨 2013년도, 찬미받으소서 2015년도, 모든 형제들 2020년도.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 참고문헌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주 교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칸 원천 사료 중에서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글, 프란치스코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첼라노가 1229년도에 완성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주요 원천 사료로 보시면 되고, 특히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글은 이렇게 위에 그 교황 문헌처럼 조금 더 주 교재처럼 아마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발터 카스퍼 추기경이 자비와 사랑의 혁명이라는 글을 썼어요. 이분이 이제 교황 프란치스코와 가장 뭐라고 할까요? 사상이 가깝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교황 프란치스코의 그 신학과 영성의 뿌리라고 할까요? 이제 그것들을 아주 작은 책자입니다. 작은 책자 안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책인데요. 프란시스칸 경제라는 책입니다. 이 프란시스칸 경제라는 책 안에서는 특별히 형제성 전통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이제 그 안에서 프란시스칸들은 이 형제성 전통과 더불어 경제를 어떻게 형제 공동체의 어떤 하나의 도구, 방안으로 삼았는가를 함께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쓴 글입니다. 이것은 회칙 모든 형제들에 새겨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프란시스칸 전통 사목연구 제47집에 실려 있습니다. 사목연구는 서울대교구 신학 잡지이고요. 작년 하반기쯤에 이 사목연구 편집팀에서 저희 관구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47집을 모든 형제들 특집으로 낼 텐데 혹시 작은 형제회에서 아티클 하나 써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했고, 그래서 관구에서 모든 형제들에게 연락을 해서 써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관구봉사자께서 저를 콕 집어서 써달라. 그래서 이제 쓰게 된 아티클입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 안에는 회칙 모든 형제들 안에 성 프란시스코의 정신과 그리고 프란시스칸 전통이 어떻게 잘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쓴 글입니다. 이번 수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에드와르 테트로라는 분이 교황의 경제학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에드와르 테트로는 일종의 경제 컨설턴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산이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이제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교황이 가진 마인드, 그리고 교황이 가진 마인드로 교황은 어떻게 경제를 보고 있는가, 또 교황이 꿈꾸는 경제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쭉 써내려간 책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회 교리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경제학자이고 경제 컨설턴트이지만 분명히 가톨릭적인 뿌리 안에서 경제를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교황의 어떤 경제적인 마인드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이죠. 일리아 델리오 수녀님과 키스 더글라스 워너와 파멜라 우드가 쓴 우리의 형제자매 피조물입니다. 제가 옮겼고요. 이 책은 프란시스칸 피조물 전통을 아주 감명하게 잘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세 명의 공저자인데요. 일리아 델리오는 영성가이고, 물론 일리아 델리오도 영성가이기 이전에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키스 더글라스 워너라는 저분은 작은 형제이신데 과학자예요. 환경학자입니다. 그리고 파멜라 우드는 미술치료라든지 심리치료를 하는 그런 분인데, 이 세 분이 각각 다른 파트를 씁니다. 즉 하나의 그 일부가 있다라면 먼저 과학이 나오고, 그리고 영성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세 가지 파트를 각각 다른 사람들이 쓴 거죠. 그래서 같은 주제를 놓고 과학과 영성과 실천이 함께 들어간, 아마 제가 본 생태 관련 서적 중에서 이런 짜임새를 가지고 있는 책은 아마 이 책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분 다 모두 프란시스칸적인 안목에서 과학을 얘기해도 프란시스칸적인 안목으로, 영성을 얘기해도 프란시스칸적인 안목으로, 실천을 이야기해도 역시 프란시스칸적인 안목으로 얘기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 책도 역시 프란시스칸 피조물 전통과 또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쇼트라는 분이 쓴 가난과 기쁨입니다. 윌리엄 쇼트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스승이시고 제 논문 지도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이 가난과 기쁨이라는 주제로 프란시스칸 영성 전통이란 무엇인가, 프란시스칸 영성의 주제들이란 무엇이 있는가를 이렇게 감명하게 써내려갔어요. 써내려갔고, 이것을 제가 공부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말로 옮겨서 출판이 됐죠. 그래서 프란시스칸 영성 전통의 어떤 기본적인 골격과 내용, 그리고 핵심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업에도 아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플러드라는 작은 형제인데요. 프란시스칸 학자가 쓴 프란치스 오브 아시시's Rule and Lif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수도 규칙과 삶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생활 양식과 삶이라고 옮길 수도 있는데요. 데이비드 플러드라는 이 학자는 우리 수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처음으로 인준받지 않은 수도 규칙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에 대한 라틴어 비판본을 만들어냅니다. 라틴어 비판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옛날에 쓴 글들은 이것을 그 당시에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혹은 인쇄소가 있어서 쓴 글을 다시 인쇄소에 맡기면 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수사님들이 필사를 했다는 거죠. 필사를 하고, 근데 이 필사를 하는 과정 중에 꼭 실수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실수가 또 복사가 되고 카피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 다른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버전의 필사본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 과학에 와서는, 현대 학문에 와서는 이것들을 쭉 펼쳐놓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완성본,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이쯤 되면 아마 요 판이 가장 맞는 것 같다라고 종합을 합니다. 종합을 해서 그것을 비판본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수도외의 작은 형제들의 수도 규칙 중에 수도 규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준받지 않은 수도 규칙과 인준받은 수도 규칙이 있는데, 인준받지 않은 것이란 무엇이냐? 교황청으로부터 인준받지 않은 수칙. 그리고 인준받았다라는 것은 교황청으로부터 인준받은 수도 규칙이 있는데, 인준받지 않은 수도 규칙의 라틴어 비판본을 처음으로 만든 분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세요. 저분도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굉장히 탁월한 라틴어 실력이 있고, 또 중세 역사에 대한 탁견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내용은 약간 급진적이에요. 내용은 약간 급진적이지만 그래도 아무도 이렇게 반박할 수 없는 그런
그런 탁월한 학자이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수업은 듣지 않았고 한 2시간 동안 이 수도 규칙에 대해서 2시간 동안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 규칙을 살펴볼 때 이제 수업 때 살펴보게 될 텐데 주로 이제 데이비 플러드 형제님의 안목을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타 피케라는 기자입니다. 기자가 쓴 교황 프란치스코 삶과 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전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엘리자베타 피케는 이태리 출신이에요. 근데 그 아르헨티나에 일하면서 그 바티칸으로 파견된 특파원이었죠. 그래서 교황 프란치스코를 교황이 되기 전부터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고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무려 75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75명을 인터뷰하고 교황 프란치스코가 누구인지를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냈고 제가 볼 때 교황 프란치스코의 생애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행히도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아마 이분 그래서 많이 발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보프 유명하죠. 전 작은 형제였고 전 사제였던 레오나르도 보프 세방신학자로서 가장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우리 수업과 똑같은 책을 썼어요. 로마의 프란치스코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책을 썼고 이 교황 프란치스코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과 그리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가지고 있는 방향, 복음적 전망 이것이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서로가 교황 프란치스코가 아시시 프란치스코로부터 이런 부분에서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 책은 본래 포르투갈어로 써졌고 이제 영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제가 많은 도움을 얻었고요. 수업 시간에 아마 자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마르틴 칼바요 누네스라는 작은 형제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이제 경제 생태 분야에 집중을 하는데요. A Free and Fraternal Economy라는 책을 썼어요. 자유롭고 형제적인 경제라는 글을 썼습니다. 저도 이제 이 글을 통해서 형제 공동체성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회 구조란 무엇인가, 그것을 기반으로 한 경제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룰 때 아마 이분의 좀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된 책들이 4권이나 있는데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들은 다 우리 도서관에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네. 혹시 참고서적 보시고 질문? 제가 사실 엘리자베타 피케가 쓴 이 글, 이 엘리자베타 피케는 이태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글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원어민이 쓴 글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영어가. 그래서 이 책을 번역을 해볼까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지만 아직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책이 크기 때문에. 자, 평가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출석, 나오기만 하셔도 30점을 버십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한번 쓰실 거예요. 리포트가 70점입니다. 제가 오늘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PPT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썼다 지웠다 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과제물 주제. 처음에는 제가 과제물을 좀 더 구체적인 주제로 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바쁜 시간 내서 오시는 분들인데 너무 큰 부담을 드리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강의 내용과 관련된 자유주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물 분량은 A4 4장 내지 5장, 줄 간격 160, 글자 크기 1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한글 기준입니다. 혹시 아래 한글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제물 제출 주소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이미 해보셔서 아시죠? 네. 이 강의 내용과 관련된 자유주제라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감 받는 딱 부분에서 이제
기왕이면 두 프란시스코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써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10분 쉬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